이번에 말씀드린 영양제는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오늘은 뇌에 좋은 영양제인 오메가3에 이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영양제는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장님 그게 뭔가요? 이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 D는 햇빛에 의해 생성이 되며 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비타민 D는 이외에도 우리 몸에 많은 작용을 하면서 뇌 건강과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쐬는 것을 통해 생성되며 어느 정도는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럼 햇빛만 잘 쐬면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 중에 특정 파장의 빛을 쐴 때만 생성이 되는데 이는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햇빛에만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는 이러한 파장의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을 잘 맞추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빛을 쐰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을 쐬야 하며 이런 경우에도 몸이 일정 부분 이상 노출되어야만 어느 정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적정량의 비타민 D가 생성되기는 힘들며 보고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된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니 실내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검사할 필요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니 하루 한 번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원장님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비타민 D를 먹으면 어디에 좋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뼈에는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만 하며 또한 뼈의 소실을 막으면서 뼈 형성을 증가하는 데 또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타민 D의 부족이 우리 몸에 만성 통증,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당뇨, 고혈압, 각종 면역 질환, 감염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 이외에도 우리 몸의 대부분의 장기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비타민 D가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뇌에서 주로 시상하부 혹은 기억력과 연관된 해마 주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뇌에 과도한 흥분성 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흥분성 신경을 억제하면서 우리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뇌 신경세포가 과도한 흥분이 지속되는 경우에 뇌세포는 더욱더 노화가 되고 또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아밀로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D가 뇌와 연관이 있다면 혹시 비타민 D의 저하가 인지 저하 또는 치매 같은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와 관련돼서도 많은 논문과 연구 등이 있으니 일단은 중요한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비타민 D의 부족이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이 되냐에 대한 논문 내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비타민 D의 부족과 치매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의 수치가 10나노그램/ml 이하인 경우에 심한 결핍인데 이런 경우는 특히 치매 위험성이 높았고 이는 중간 정도의 결핍인 10에서 20나노그램/ml인 경우보다 더욱 높았습니다. 이전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비타민 D의 수치가 20나노그램/ml 이하인 경우에 치매 위험성이 대략 30%까지 증가하였고 심한 결핍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가 40에서 50%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는 여러 종류의 질환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비타민 D의 결핍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뇌의 흥분을 억제하면서 안정시키는 기능이 되지 않으면서 노폐물의 해독작용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뇌 세포에 아밀로이드 같은 병적인 단백이 쌓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메만틴이라는 치매약만 투여한 군과 메만틴이라는 치매약과 비타민 D를 같이 투여한 군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치매약물만 투여한 군과 비타민 D를 함께 투여한 군을 비교했을 때 비타민 D를 함께 고용한 환자분이 더욱 인지기능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 연구기간 6개월이라서 좀 짧은 상태가 조금 의아하지만
어쨌든 비타민 D의 복용이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볼 수 있는 논문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원장님 혹시 비타민 D가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리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가 뇌와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째,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이상 단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동맥경화, 노화 등에 관여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기능을 또한 합니다. 셋째, 칼슘 이온이 신경세포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경세포가 손상하여 세포가 죽는 것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칼슘 이온의 유입을 조절해 줍니다. 넷째, 항염증 작용을 하여 뇌에 쌓이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농도를 뇌에서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으로 비타민 D는 우리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장님 그럼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복용해야 될까요? 혈액 검사로 비타민 D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복용하는 양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는 경우에 성인에서 대부분 800에서 1000 IU의 복용을 권장합니다. 만약 혈액 검사를 하신다면 최소 40나노g/ml보다는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고로 20 이하인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10나노g/ml를 올리기 위해서는 1000 IU의 비타민 D를 3개월 복용해야 하며 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기 원하신다면 봄, 여름, 가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손과 얼굴, 아래팔에 최소 15분 이상 일주일에 3번 햇빛을 쬐어주시면 피부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비타민 D 생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 겨울에 사용할 비타민 D까지 우리의 몸의 지방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복용하는 비타민 D는 1000 IU이며 저는 병원에서 실내 근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이 힘들기 때문에 영양제 복용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 영양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2탄으로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부족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영양제로 꼭 복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